저 PBR 장세가 과연 불씨가 꺼진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표어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 이거 되게 옛날 표어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언제 적이에요? 저 유치원 때? 예, 유치원 때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꺼진 겁니까? 어떤 겁니까? 김정현 교수님. 전혀 꺼지지 않았고요. 지금 관련된 종목 보시면 뭐 저는 대장주로 예전부터 꼽고 있는 게 삼성물산인데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슈도 있습니다만 왜 이런 종목군들의 외국인 매수가 끊이지 않는가에 대한 판단은 결국 단기적으로 보면 다음 주에 있을 정부의 발표, 좀 더 길게 보면 이와 관련된 수급의 유입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요건을 만들어주는가가 핵심인 거죠. 네. 미국 증시가 왜 강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지만 미국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기술이 뛰어나고 미국의 돈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미국의 엄청난 그 매수 기반이 미국 증시의 상대적인 밸류를 끌어가는 가장 핵심입니다. 뭐 연기금을 포함한 장기 투자자들이 있죠. 뭐 벅셔 해서웨이를 포함한 다양한 그런 투자자들이 또 대기하고 있죠. 거기다가 해외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지금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매수 기반 자체가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종의 법령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규정의 변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뭐 연기금이나 지금 그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퇴직연금 같은 것들의 이런 배당 쪽 펀드를 뚫어줄 수 있는 주주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의 포지티브 규정 같은 것들을 만약에 만들어낸다면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수 기반이 생기면서 이건 정말 장기적 평가 종목군들 아닙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뭐 더블 카운팅의 논란은 있지만 지금 PBR 한 배로 올라와도 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가가 핵심인데 네. 그건 뭐 지금 외국인들은 그렇게 베팅하는 것 같고 다만 정부의 정책이 뭐 그 기준에 채우지 못한다면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아직 기대감이 살아있다. 그래서 금융주들도 무너지지 않고 무너질만 하다가 다시 계속 고개를 드는 모습 네. 현대차 마찬가지 삼성물산 신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네요. 저는 이제는 진짜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정부에서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은 핵심이 되는 거는 과거부터 우리가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상법 개정 필요하다. 네. 근데 지금 상법 개정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1월 1일 첫 해, 이제 1월 2일이었죠. 그때 저희가 그 대통령님께서 여의도에 가셔가지고 네. 거기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겠다,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나 그 이후로 쏙 들어갔습니다. 안 나와요. 몰래 이렇게 딱 숨겨 있다가 빵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언론에서 플레이를 해야죠. 아, 나오지 해야 않는 이유는 됩니까? 상법 개정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긴 이렇게 하죠. 되면은 외국인이 바라보기에도 결국에는 한국의 문제점들은 이게 이사회의 독단적인 그런 경영 형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결국 상법 개정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만족을 할까?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차익 실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는 지금부터 3월까지는 계속해서 배당락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금융주도 마찬가지고 현기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이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배당락이 터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2024년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동차 실적 지금 좀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다 은행 같은 경우에도 총선 지나면은 다들 아시겠죠. 부동산 PF 또 한 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제일 피하고 싶어하는 거는 결국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저 PBR 같은 경우는 상승을 즐기는 걸 마무리하는 단계로 좀 접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정부가 열심히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지금 국회의 사정이 여소야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개정합시다라고 해도 야당 쪽에서 반대하면은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야권에서 상법 개정을 더 얘기합니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기업과 반기업 혹은 뭐 이렇게 좀 자, 그런 게 어떻게 있다 오늘 보니까 공천을 좀 받으시러 지역구로 한번 출발하시겠습니까? 여돈을 네. 국회로. 자, 네. 뭐 이 얘기는요 저희가 해봤자 의미가 없고요. 근데 제가 차트 뭐 관련된 종목 최근에 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삼성물산, KB금융 차트 보면은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조금 떨어진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믿음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하기에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좀 그럼요. 드는데요. 현대차 기준으로 해서 네. 최근에 18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올랐죠. 대략 한 30% 주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받는 거는 굉장히 견조한 조정에서 흐름이고요.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지금 사야 될까요? 사야 됩니다. 왜 사야 될까요? 현대차니까요. 현대차 이제 지분 구조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외국인 투자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대차 외국인 투자 비중은 36%고요. 7,800만 주입니다. 그러면 최근 내에서의 상황 3년 내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에서의 그 외국인 투자 비중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단기간에 열흘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 한 600만 주 샀습니다. 대략 평균 가격을 따져보면 한 23만 원대에서 최근 600만 주를 샀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판단할 때 지금 단순하게 외국인 투자 비중이 얼마다라는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과정의 특수한 시장 상황을 거쳐왔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 단계에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큰 시장에 대한 내에서 바스켓 내 바구니 안에 현대차, 삼성전자 등등등등의 종목을 담고 있는데 팬데믹 이전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현대차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갔을까? 뭐 2015, 16, 17, 18, 19 이럴 때 네. 46%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한 3천만 주를 더 살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고요. 그러면 바꿔서 한번 설명. 삼성전자가 그럼 외국인 비중이 얼마이고 팬데믹 이전 단계에서 얼마였느냐? 삼성전자는 현재 54.5%입니다. 최근 내에서 가장 높은 제가 수준에서 모르니까 이걸 또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54.5%고요. 네. 팬데믹 이전 단계에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 비중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네. 약간의 54.47%. 네,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비중은 뭐 많게는 60%가 일시적으로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50% 수준에 들어오게 되면 매수를 하고요. 네. 57% 수준에 들어오게 되면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측면에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54.5%. 약간 상단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그 외국인 투자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 현대차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36%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46%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이 최근에 600만 주에 대해서 23만 원 평균 단가로 매수를 했다라는 측면. 네.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의 그 투자 비중을 고려해 본다라면 추가로 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궁극으로는 주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네. 점입니다. 저 PBR 관련해서 자동차 얘기도 있지만 자동차는 그 본업 자체에 대한 모멘텀이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뭐 하이브리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관련한 부품주에 대한 기대감은 날로 달로 커지고 있는데 김태성 교수님, 네. 부품주에 대한 기대감 뭐 저 PBR 다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 PBR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세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산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부품주 하면 저는 최근에 이제 가장 부각을 받았던 하이브리드 쪽은 오늘 뭐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추적 관찰하면서 좀 쫓아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도요타의 선구안이 참 대단하다라고 요새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전기차 이야기할 때 그들만 하이브리드를 이야기를 했고 네. 그것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잘 적중을 해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현대차, 기아도 지난 컨콜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하이브리드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올해 EV 쪽도 우리가 당연히 하겠지만 하이브리드 쪽에도 관심을 좀 많이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에 저는 자동차 부품주 하면 화신, 서현이야 뭐 이런 쪽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쪽 같은 것보다도 보다도. 최근에 보다도. 지금 이 부각을 다시 받고 네. 있는 예, 하이브리드 쪽. 하이브리드 부품하면 몇 가지 없습니다. 네, 코리아 FT가 지금 단연 이 캐니스터라고 하는 제품 때문에 이제 대장주로 올라서고 있어서 네. 이쪽을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라왔는데 지금 사도 되나라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은 음봉이 꽤 깊습니다. 장중에 11%까지 급등했다가 지금은 약보합권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사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일단 기업의 좋고 나쁘고와 네. 주식 사고 파는 것은 좀 별개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이렇게 가지 해서 체크 포인트만 네.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뭐 테이버 고수의 말에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부담이죠? 있는데 그럼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죠. 배당락이 나왔을 때 그 배당락을 얼마나 갭을 빨리 메우는가가 핵심입니다. 원래 강한 종목은 현금 배당락 당연히 나오지만 당일날 메웁니다. 그런 정도의 강도로 외국인 매수가 이어진다면 이건 뭐 배당 이런 거와 상관없이 뭔가 구조적 변화를 보고 들어오는 자금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정책에서 그 법과 관련된 얘기 뭐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건 제도적 변화. 특히 연기금이나 장기 투자자가 이쪽을 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플러스 요소가 정말로 존재하는지가 저는 뭐 중요한 요소라고 보니까 네. 그 두 가지는 꼭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알겠습니다. PBR 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다 주주환원 얘기하고 네.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24년도 자동차 좋냐? 자동차가 좋아야 실적이 잘 나오고 그래야 배당이 주주환원을 더 할수 있다.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PF가 원만히 해결되면서 올해 연말에도 배당이 좋을 거야? 라는 부분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주주환원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을 찍고 들어오는 이유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바뀌든 아니면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현기차 그리고는 우리 통신, 금융 이런 쪽은 원래부터도 저 PBR 이전부터도 주주환원을 늘린다 그랬어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도 되니까 이제 고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평가된 애들이 있구나. 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결국 지금부터는 24년도 실적과 24년도 주주환원 수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이야기 많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은 항상 그동안 1년 반 동안 좋았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데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조심조심 돌다리도 또 두들겨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고수 아직 허리 수준의 주가다. 여유가 필요할 때. 김종유 고수 주주환원 정책 모멘텀을 점검하자. 김태성 고수는 모든 건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테이블 고수는 지금부터 올해 실적 배팅이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